네, 마켓앤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2포인트 오르면서 194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에 1950을 찍기로 했는데 약간 둔화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72포인트 오르면서 527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90전 오르면서 1117원 20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그리고 또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에서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 이 때문에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일단은 총계로 따져봤을 때는 매수 우인데요. 구체적인 상황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흐름까지 분석합니다. 화면을 켜보시죠. 네, 먼저 저희가 수급 상황부터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매도를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현재 3,000계약 넘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거래에서는 매도 우위인데요. 비차익거래에서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합계로는 매수 우위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현재 4원 10전 오르면서 1117원 40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가릴 것 없이 일단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운수창고 업종이 강세인데요. 업종 지수로는 0.9%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공항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4.8% 오늘도 급등하고 있고요. 53,8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2.6% 오르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2.3%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STX 페노오션이 2.2% 현재 오르고 있고요. 현대상선 0.6%, 한진해운과 대한통운 역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은 보합권에서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기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4%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1.8% 오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역시 0.8% 상승하면서 95,5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기가스업종에서는 지금 화면에 잠시 확인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0.9% 업종지수로는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1%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역난방공사가 0.7%, 한국가스공사가 0.6%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 쪽에 현재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요. 건설업종 쪽에서는 업종지수로 0.2% 내림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성지건설이 6.5% 하락하고 있고요. 태영건설이 2.2% 내리고 있습니다. 동아지질 1.6%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산업 1.3, 그리고 고려개발 1.2, 삼부토건이 1.2%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0.4% 내려주고 있고요. 코오롱건설이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쪽으로도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부증권이 1.2%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삼성카드가 1.3% 하락하고 있고요. 증권업종 쪽으로 현재 하락세가 나오고 있네요. 키움증권과 신영증권, 그리고 골든브릿지증권이 1% 육박하는 내림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0.5% 소폭 내리고 있고요. 메리츠화재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흐름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와 문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신청을 현재 받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저에게 문자 상담을 요청하셔도 되고요. 전화는 서울전화입니다.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현재 가지고 계신 그 종목, 그리고 또 매수 가격, 비중, 매수하신 시점까지 정확한 정보를 남겨주셔도 되고요. 앞으로 한번 이 종목 매수를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연결해서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상승 추세 미약하게나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950선을 넘어섰는데요. 현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의 하락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의 장은 외생 변수, 외부 변수에 의해서 장이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인데요. 주가가 너무 많이 급락을 해서 바닥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국면에서 반등 국면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주가가 상승 기조화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하는 인식 속에 일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출현하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충돌하는 구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현상은 전자라기보다는 후자죠.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으로 해서 되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으로 해서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 자체가 상승 기조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다시피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반대로 생각해서 팔기 쉬운 장인가 사기 쉬운 장인가를 판단해 보면 지금은 매수보다는 매도하기가 쉬운 장입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은 매도하기 쉬운 장에서 절대 장중 고점 추세가 이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이 오히려 매수의 장이라고 본다면 미국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조정받을 때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장 초반의 모습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매수위를 보이고 있고 개인 투자가분들이 차익 실현에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의 변수는 환율이네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3원 70전 상승한 1117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만약에 이 환율이 하락으로 반전된다면 원화 가치가 강세로 돌아서는 환율이 하락한다면 상승폭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기조가 상승 기조라는 점을 염두에 두신 가운데 오히려 조정은 비중의 확대하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평양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다소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초반 소폭 상승 출발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한 60포인트 다우존스 공업지수를 기준으로 0.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락치고 너무나 견고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인이 워낙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죠. 어느 날 이 라인입니다. 이것이 11,000포인트에서 11,000포인트에서 11,200포인트 라인. 그러니까 11,100포인트에서 11,200포인트 라인이 워낙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하락한다면은 대기 매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밤에 열리는 뉴욕 증시 제가 무슨 예언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오늘 밤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밤에 뉴욕 증시도 하락을 하면 매수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시장도 기존은 상승 트렌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본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장은 이미 장 초반에 우리랑 같이 출발했죠. 현재 100포인트 이상 1% 이상 큰 폭의 상승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시장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빠진 것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성 재료다. 단 많이 빠졌다고 해서 하락하는 것이나 그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지난 8월 말 9월 초에 하나의 저점을 크게 찍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조정은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쌍바닥 찍은 다음에 상승은 1차 상승보다 더 큽니다. 그럼 최소한 니케이 지수도 이 상승폭만큼 최소한 두 번째 상승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 증시 상승도 어찌 보면은 예상됐던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증시가 국내 증시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직 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증시도 한번 볼까요? 중국 증시 어제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소폭 중국 증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이것 중국 증시도 신고가 직전 고점 돌파 이후에 눌림목 치고 너무나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유럽발 위기감이 제기되고 있죠? 자, 그럼 유럽 증시 한번 볼게요. 영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유럽발 악재가 다시 금융위기감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주가의 흐름은 어떤지. 자, 주가라는 것은 경제의 선행지표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종목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다. 그럼 주가는 미리 조정받는 경우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영국도 유럽 증시도 영국 증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만약에 유럽의 금융위기감이 다시 돌아야 이미 주가는 이탈해야 됩니다. 어디 중국 증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라인이 이탈해야 되나 중심 추세선이라고 상승 기조가 유지됐던 5,700포인트 라인을 붕괴시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 나서
추세 이탈이라 판단하셔도 늦지 않죠. 그러면 영국 증시도 예, 그런 위기감이 있었습니다만 기존 어떻습니까? 예, 견고합니다. 어제 장에서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주식시장은요, 아무리 강세장이라 하더라도 악재성 재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악재성 재료는 간과하고 호재성 재료만 부각시키기 때문에 장이 이래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장이 폭락하는 급락장에서도 호재성 재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호재성 재료가 묻혀버리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은 항상 호재성 재료와 악재성 재료가 균형을 맞추고 형성되고 있는데 다만 투자 심리라든지 경제 여건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추세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왜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9시에 매수했다가 10시에 팔고 다시 11시에 매수하고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오늘 샀다 내일 팔고. 그러나 세력들, 특히 기관과 외국인 같은 큰 세력들은 그렇죠. 당일 매매하는 경우도 뭐 피치 못해서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 향후 경제 전망이 어떨 것 같고 환율 전망이 어떨 것 같으니까 자, 이머징 마켓 시장, 한국 시장에서 비중을 어떻게 유지하겠다. 앞으로 주식 편입은 어떻게 하고 채권 편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장기 플레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추세가 형성된다면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주식시장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탈의 조짐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 저 아침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제가 또 하나 점검을 해드릴게요. 자, 현대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자동차는 그동안 종합지수의 상승 탄력들을 압도하면서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13만 원대부터 그렇죠 19만 원대까지 그 근처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받으면서 18만 원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는요, 오히려 종합지수보다도 상승 탄력도가 점에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반등을 성공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바닥 다지는 과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삼성전자를 포함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반도체라든지 IT라든지 금융주도 오르지 못했다고 본다면 네. 국내 시장의 경우도 이들 종목에 의해서 주가의 하방 역시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오늘장 두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자, 내일과 모레 이어질 그 G20, G20 세계 정상 포럼을 서울 그 포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뭐 장이 변동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 서울 포럼이 서울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는 금주 주말이나 다음 주에도 결과가 나타날 거 본다면 네. 금주에도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장도 일단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매수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추세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네, 그렇죠. 크게 놓고 봤을 때는 당일 매매가 아니라 좀 기간을 놓고 보는 그런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예, 그렇죠. 한번 네. 살펴보죠. 자, 전일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죠. 자,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모처럼 만에 은행주를 많이 매수했네요. KB금융을 311억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LG화학, 만도, 현대중공업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OCI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1,100억 원 매수하면서 한진해운, STX, 페노션, 두산중공업, KT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제가 11월 달 들어서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지난 10월 달까지는 철저하게 외국인 투자가들은 장을 이끌었던 대표 주식, 자동차, 조선, 화학주에 편중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주부터 삼성전자를 포함한 IT라든지 그런 모습을 선별적으로 매수했고 어제장은 자, 그동안 장기 침체 국면을 보였던 KB금융을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가들도 그전에 장을 이끌었던 주도주 이외에
업종 대표주를 폭넓게 매수세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외국인들 투자가보다 먼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쓸어 담았었죠. 그래서 지난 10월 달부터 매수하고 있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여전히 그렇죠. 장기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세가 여전히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 점을 감지해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공히 국내 시장에서 매수세를 계속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 전일 매매 동향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모습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셀트리온을 40억 원 가장 많이 매수했죠. 그 다음에 태광, 포스코컴텍, KH바텍, GS홈쇼핑을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유비코스를 34억 원 매수한 것을 필두로 해서 OCI 머티리얼즈, 시노펙스, 차이나킹 다음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규모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것은 뭐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많은, 우량주들이 많은, 펀더멘탈이 좋은 코스피 시장에 오히려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국내 시장의 경우는 대형 우량성 종목군들이 코스피 시장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코스닥은 벤처라든지 이런 개별 테마주성 종목군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는 상승기조장에서는 개별주보다는 대형주에 편입하는 비중이 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의 비중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더 집중화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의 장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으로 본다면 역시 지수가 움직이는 상승기조장이라는 것이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그것에 포커스를 맞춘 지금 장은 기조 자체가 상승기조 위로 우상향하는 위로 더 올라가려는 상승기조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히려 개별 테마보다는 대형성 종목군들로 집중화시키는 포트폴리오를 그쪽으로 편중시키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들 수 있을까요? 예, 지난주에도 편안하게 매수할 만한 종목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IT라든지 철강주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이들 종목군들이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타이밍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오늘은 가격적으로 10,000원대 있는 종목 하나하고 한 50,000원대 중가 가격대에 네. 있는 종목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 전일 기관 투자가들이 세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네요. 네. STX 페노션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이것은 해운 업체입니다. 특히 벌크선 위주의 해운 운송업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STX 계열사고요. 그리고 이 STX 페노션이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크게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 자막에는 벌크선 위주의 해산 운송업체가 아니라 해운 운송업체입니다. 예, 제가 잘못 보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해운 운송업체고요. 자, 사선대 확장과 고가 용선의 반선이 완료됨에 따라 큰 폭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 STX 페노션의 이익 모멘텀 대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 속에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정 매수 가격대는 13,500원을 전환 시점이 적정 매수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오늘 지금 14,000원은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오늘도 장 초반에는 13,800원, 13,700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14,000원인데요. 14,000 이하권대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화면 한번 보죠. 조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 길게 보면은, 자, 물론 이게 쌍바닥치로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여주고 있으면서 14,000원 직전 고점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 눌림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13,500원을 전후한 시점 이것은 완전히 쌍바닥이 확인됐기 때문에 부담이 더 없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 초입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내일과 모레장에서도 기회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4,000이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오늘 설사 돌파한다 하더라도 내일장이나 모레장에서 눌림목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격적으로는 13,500원을 전환 시점에서 한번 논증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자, 금융주입니다. 금융주의 대표주자 KB금융을 한번 선정해보죠. 마침 지금 마이너스로 조정을 받고 있네요. 뭐 KB금융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해드렸죠. 네. 국민은행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국민은행 등 8개의 금융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지주사로서 자, 이제 올 연말에 실적 개선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 양적 확대 조치 이후에 각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자, 다음 주에 빠르면 다음 주에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이달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에는 국내에서도 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더 확실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제가 금통위 위원도 아니고 뭐 정부 관계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입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본다면 국내도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른 최대의 수혜주가 자, 은행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격적으로 제가 52,000원대가 적정 매수 가격대라고 봅니다. 지금이 딱 52,000원이네요.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가 차트 보면은 일단 많이 빠진 가격의 조정,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 제가 요구하는 가격의 조정과 기간의 조정을 모습을 보였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5일동평이 이렇게 쌍바닥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대로서는 부담이 없지 않을까. 여기서도 보시면 직전 고점대를 돌파한 이후에 한번 눌림목을 따다 다시 돌파했다 다시 눌림목을 받고 있죠. 자, 이번 눌림목은 이 눌림목보다는 견고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52,000원을 전환 시점이라고 본다면 오늘 현재 52,000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금주도 저는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이고, 추세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의 장은 그냥 한 번에 원샷으로 쏘기보다는, 주식 투자도 제가 농담처럼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성격이 주변에서 아싸라다든가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가 성격이 화끈하다든가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로 적정하지 않습니다. 네. 자, 운동화 끈이 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런 표현을 드렸었는데, 운동화 끈이 긴, 그러니까 조심조심하는, 그리고 분할해서 매수한다는 그런 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금주도 분할 매수 전략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길게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준희 기자 연결해서 현재 시장 특징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원양 자원을 비롯해서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 주가 흐름이 또 역전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중국 원양 자원을 필두로 중국 관련주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차이나가 포함된 업체들은, 그러니까 이름에 포함된 업체들은 대부분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최근 원양 자원에 이유 없는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다시 불거짐에 따라 관련주가 어제까지는 좀 급락했었는데요. 각 증권사에서 우려보다는 기회로 해석함에 따라 투자 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네. 그보다는 성장성이 더 크다는 것이죠. KT는 어제 발표한 3, 4분기 실적이 양호함에 따라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 4분기 실적의 효자는 뭐니뭐니 해도 아이폰이었는데요. 가입자 1인당 매출이 높은 아이폰 덕분에 KT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전지의 재료인 폴리실리콘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히면서 최근 주가가 급등한 삼성정밀화학은 오늘 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현대증권에서는 사업 진출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기대만큼 성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과대평가를 경계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특징적인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증권사들의 시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네, 어제 코스피는 또 한 번 연중 최고점을 넘으면서 네. 지난 2007년 12월 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를 떠받치는 글로벌 유동성이 중요한 요인이 될 텐데요. 증권사들은 이런 유동성에 대해 낙관적인 해석을 내놓는 모습입니다. 동양종금증권은 글로벌 유동성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로 과도하게 쏠리면서
증시가 과열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진단이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묻지마 투자가 아닌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는 건데요.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교역량이 금융위기 전보다도 10% 이상 늘었고 주당 순이익 EPS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봐도 선진국은 금융위기 전에 80% 수준에 머무르는 데 반해 신흥 아시아 지역의 EPS는 이미 금융위기 전 수준을 웃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대투증권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입니다. 네. 선진국과 이머징 아시아 시장의 금리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글로벌 유동성이 이머징 아시아 시장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데요. 미국이 본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펴게 된다면 여기서 흘러나온 자금 역시 이머징 아시아 국가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경계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대우증권은 FOMC와 G20 정상회의 등 주요 이벤트 이후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조언합니다. 네. 유럽의 픽스, PIIGS 국가들이 신용부도 스와프, 즉 CDS 지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글로벌 증시가 안정을 찾았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급과 밸류에이션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종목 선택을 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한편 토러스 투자증권은 미국 연말 소비가 전망치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지난 2년 동안 연말 소비가 부진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자산 가치의 회복 속도와 성과급의 어떤 확대 규모를 볼 때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IT 가전업체의 수혜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시각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는 그런 시선도 분명히 있고요. 유럽발 위기에 대해서 조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증권사들의 엇갈리는 시각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해우소 시간인데요. 전화, 문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서울전화고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또 매수 가격, 비중, 여기 매수 시점까지 정확한 정보를 남겨주셔도 되고요. 매수를 향후에 한번 해보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실장과 함께 살펴봤었던 Y솔인데요. Y솔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 가까이 내려왔다가 갑자기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대의 급등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새 또 상승폭을 확대를 했는데요. 삼성전자로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인상적이다라는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매수가로는 8,970원을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9,900원입니다. 네, 대우증권 박종혁 과장과 함께 살펴봤었던 네 종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전기술과 두산중공업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 두 종목을 살펴봤었고요. 이와 함께 삼성의 태양광 진출에 관련된 두 종목도 한번 살펴봤었죠. 삼성물산 그리고 또 일진에너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먼저 원전 관련주로서 한전기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에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초가 흐름이 이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3%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3,5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초가에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로는 15만원 선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25,000원 선입니다. 터키 그리고 또 리투아니아 원전과 관련해서 호재가 있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논의 중인 중국이라든지 향후 다른 국가의 원전 수주에 참여할 경우에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한전기술 저희는 지금 살펴봤고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시초가에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상승세가 나왔는데 오늘 역시 이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0.2%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94,9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1만원입니다. 손절가는 9만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삼성정밀화학이 폴리실리콘 시장 진출에 관한 루머가 돌면서 어제 급등을 했었죠. 오늘 이와 관련한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이 일단 태양광 시장 진출을 선언한 만큼 언젠가는 즉적인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이 두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물산과 일진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삼성물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매수에 가담해도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적정한 이 목표 가격과 손절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0.1% 내리면서 71,3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현 목표가는 78,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68,000원입니다. 이어서 일진에너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에너지에 대해서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 원전과 관련한 기술에도 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시초가에 한번 노려볼 것을 권장을 해주셨는데 화면을 통해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7% 오르면서 19,2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8,5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투자 해우소 시간입니다. 자리는 정양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세가 좀 미약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뭐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점차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름세다라는 말이 맞기는 맞거든요. 네, 지금 뭐 시장은 지금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2,500까지 본다라는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네. 사실은 뭐 조정을 좀 거치면서 조금 앞으로의 어떤 상승에 또 어떤 힘이 바라지 않을까. 그런데 올라가면서도 종목들마다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구간도 있고 조정을 좀 받으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오후장도 보면은 지금 강한 흐름이지만 오후장에는 조금 더 밀릴 확률이 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평가를 주셨어요. 현재는 0.5% 오르면서 195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에 저희가 안내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지금 화면으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이죠? STS 엔진인데요. STX 엔진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 매수 가격 말씀해 주세요. 3만 원이요. 3만 원에 매수하셨고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비중은 한 70%요. 70%나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수익권 아니신가요? 수익권인데요. 네. 지난번에 42,000원 갈 때 매수를 할까 했다가 네네. 45,000원, 5만 원까지 보라 그래서 45,000원가 매수하려다 보니까 네. 놓쳤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내려가고 지난번에 금요일 날 한 하루에 5,000원이면 하락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 날 한 1,500원 올랐다가 어제 또 2,000 얼마가 하락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보유로 들고 가면서 좀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되나? 네. 아니면은 손질을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전문가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지만 뭐 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비중 자체가 한 70% 현재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네, 비중 조절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수익이 나도 걱정이에요. 네, 더 큰 수익이 났으면 더 좋을 법도 한데 저희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STX 엔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상담을 했던 종목인데요. 제가 45,000원 구간에서 조금 매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45,000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만원 선을 깨면은 만약에 39,000선 깨면 여기서는 조금 차익 실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지금은 추가 매수 자리가 아닙니다. 왜 추가 매수 자리가 아니냐면은 급락 이후에 조금 반등 나오는 것은 반발 매수 심리로 보셔야 되고요. 앞에 보면은 좀 반발 매수 심리 있었죠. 그래서 조금 올라왔지만 그 다음 날 또 급락을 시켰다. 네. 자, 사실 이 종목은 지금 기관들이 조금씩 물량을 내놓고 있는 입장이고 오늘은 좀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믿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하락을 하게 되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정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정도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36,000원권에서는 한 50% 정도를 갖다가 차익 하시고 네. 나머지를 이제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요. 일단은 전고점 43,000원 정도 돌파하면은 45,000원에서 5만 원 보시는데요. 지금 흐름에서 보면은 사실은 좀 올리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43,000원 구간 오시면은 여기서 좀 힘이 없다면 여기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STX 엔진에 대해서 전략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도움이 좀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STX 엔진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수익이 좀 나신 상태인데 참 수익이 나도 걱정입니다. 얼마나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수익이 줄어들면 또 그만큼 손실을 입는 것만큼 마음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좀 고점에서 못 팔았다는 좀 의미는 좀 있는데요. 네. 종목마다 조금씩, 조금 조정받고 올라가는데 사실은 조정보다는 좀 급락을 좀 했기 때문에 네네. 급락 시점에는 바로 매도를 좀 하는 그런 발빠른 좀 매매 패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저는 유엔재료. UN 제리요. 젤. 예. 네. 지금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십시오. 매수가 8,800원이 그게 매수 가격이거든요. 유엔제를 8,800원에 매수하셨고요. 예, 예, 비중은 예.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죠? 60%요. 60%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 드릴게요. 그 매수 언제 하셨는지 시점도 말씀해 주십시오. 매수를 우리 그때 언제 했노? 구체적인 매수 시점은 봐요. 잘 모르시고요. 예, 한 3년 됐나? 너무 오래돼서. 아, 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네요. 예, 예. 네, 제가 지금 매수 시점을 여쭤본 이유가 지금 가격대가 최근 가격대는 아니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예. 손실을 좀 많이 입고 계시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진단을 해드리는데 지금 뭐 단기간에 뭐 수익으로 전향을 한다든지 아니면 손실을 갑자기 확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 상담 시작합니다. 네, 유엔젤은 지금 4,360원대 같으면 지금 네. 8,000원대 같으면 좀 손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조정을 거치고 이제 좀 반등의 기미를 보는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종목은 어느 정도 바닥은 다졌는데 사실은 거의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거래량이 4만 주에서 5만 주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은 거래량이 없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터지는 시점 보시고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얼마 전에는 3,900원도 이탈해서 3,590까지 밑골을 달았지만은 여기 보면 믿지 않고요. 네. 일단은 4,000원 선 이탈해서 조금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약세 흐름이지만은 좀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 거래량에서 보면 거래량이 한 5만 주 정도 되는데 5만 주에 가서는 종목이 올라가기 힘들고요. 이 종목은 차가 안 터져도 50만 주 이상은 좀 터져야 된다. 이렇게 네. 보십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은 5,000원 선에 매물대 많으니까 여기 매물대를 돌파를 한다면은 조금 가지고 계시면서 네. 위로 보시는데 5,000원에서 좀 밀린다면 비중을 좀 축소해 주시는 그런 전략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손절 가격을 못 드린 이유가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못 드리는데요. 네. 8,000원권까지 올라가기에는 사실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분간 좀 힘들고 내년대도 8,000원까지 올라간다는 보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5,000원, 6,000원, 7,000원 정도 보시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손실도 워낙 크시고 5,000원 선까지도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분명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차라리 지금 선에서 좀 아쉽지만 뭐 손절을 한다든지 방법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 손절을 할 수 있는 가격을 놓쳤기 때문에 네. 거의 5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지금 손절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손절 가격을 놓쳤기 때문에 손실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5,000원대를 올라오시는 걸 좀 보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년까지 보시는데 한 6,000원, 7,000원 사실 6,000원, 7,000원 어떤 모멘텀이 살아나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엔젤 저희가 상담을 했습니다. 유엔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 그게 8,000원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게 한 6,000원, 7,000원 되면은 손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8,000원 선까지는 그게-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예, 예. 네. 그런데 그 종목이, 아니, 회사는 그게 좀 탄탄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걸 했거든요. 네. 회사 실적이 그 정도로 안 좋아서 그게 안 오르는 거예요. 네, 뭐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6.58%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금액이 22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매출이익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모든 단기순이 감소하게 되면은 종목은 당연히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일종의 모멘텀이 살아나려면은 사실은 좀 영업이익에서도 조금 어떤 발전이 있어야 있고요. 매출액에서도 좀 발전이 있어야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이 살아나려면 주가의 방향성이 좀 정해지겠죠. 네. 지금 일단 최근 실적 자체가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는데 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죠. 뭐 그에 대한 영향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유엔젤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만족하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좀 손실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상담을 하면서 걱정도 좀 되고요. 비중 자체도 많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대응 전략을 짜드리는 데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좀 아쉽게 됐네요. 유엔젤 저희가 살펴봤고요. 전화 2번이나 받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문자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지금 삼성정밀화학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4207님께서 올려주셨는데 6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입니다. 이분 뭐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수익권에 놓여 있으십니다. 좀 행복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삼성정밀화학 한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삼성정밀화학은 태양광의 중요 부품이죠. 그래서 중요 부품에서 폴리실리콘 업체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햄넷, 한국의 OCI, 독일의 바커 등 거의 뭐 세계 시장을 점유를 거의 독과점하고 있다 봐야 됩니다. 한 80% 정도 되니까 여기에 삼성정밀화학이 뛰어든다라는 의미를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지금쯤 뭐 조금 착신하고 나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제 밑골입니다. 어제 밑골이 74,000원 정도 이탈한다면은 조금 여기서는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1차적으로 한 연간 한 1만 톤 생산 정도 되니까 OCI가 한 3만 5천 톤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앞으로 삼성에 대한 기술력과 나머지 어떤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장기적으로 트렌드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9만 원, 10만 원 선까지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보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조금 윗부분에서 꼬리를 달았거든요. 네. 이 부분은 뭔가 하면은 어제 조금 기관들이 좀 물량을 많이 나고 개인들도 물량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보면은 조금 지금 차익 실현 하시면 좋고 조금 더 보신다면은 저는 일단은 7만 4천원 이탈 안 하면은 이 종목 가져가십시오. 위로 네. 상방 보시면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8만 원 선에서 여기서 올라온다면은 여기서는 조금 차익 실현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만 4천원 이탈하면은 50% 차익 실현. 네. 그리고 8만 원 돌파해서 8만 원 이상 가면 8만 원 선을 돌파해서 좀 힘이 없다면 여기서는 또 50% 이익 실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정밀화학 살펴봤습니다. 지금 전화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요. 문자도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한 종목 더 상담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삼성생명 문자가 왔어요. 삼성생명을 7754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10만 8천 원입니다. 비중 60% 보유하고 계시고요. 제가 주가 흐름을 잠시 좀 살펴보니까 삼성생명 지금 이분께서는 손실을 좀 입고 계십니다. 최근 들어서 좀 오르다가 추세가 약간 꺾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생명 보험주로서 매력이 분명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삼성생명은 곧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한 또 희망도 가져봐야 되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10만 원 선을 이탈 안 했습니다. 네. 10만 원 선을 이탈을 안 했다는 얘기는 이 종목은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정을 좀 받는다면요. 만약에 이 종목이 10만 2천 원 이하까지 떨어져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여기서는 추가 매수해도 상관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중이 60%니까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 없고요. 네. 좀 기다리시면서 위로 보시는데 10만 8천 원 정도 되시니까 10만 8천 원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생명은 10만 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역시 뭐 손실이지만은 그래도 상방적으로 보시면서 내년까지 보시면은 12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내년 초입니다. 네. 내년 초까지 보시면은 12만 원 정도 보시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생명보험주, 특히 생명보험주가 사실은 좀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일정 부분 대한생명은 그래도 상승권인데 반면에 삼성생명은 좀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가지고 계시는 그런 보유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생명은 좀 보유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예. 가지고 계시죠? 그 아이마켓 코리아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네, 아이마켓 코리아요. 예, 예. 네, 언제 매수하셨죠? 아, 조금 시일이 좀 됐어요. 근데 네네. 그 33,000원에 그 매입을 했는데 네네. 지난번에 한번 종목 상담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네네. 한 35,000원 가면은 이렇게 매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시점까지 가지도 않고 네. 예, 그 또 이제 그 하향 조정이 돼가지고 네. 이거 매도도 하지도 못하고 비중이 한 50%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거 뭐 손절을 해야 될 것인지 어쩔 것인지 그 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 비중도 좀 있으시고 예, 지금 예. 가격대도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29,200원 예, 예. 선이면 손실도 꽤 입으신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마켓 코리아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네. 예전에 상담을 한번 하셨다고 네, 하셨네요. 예전에 상담할 때 상승 구간에 있었고요. 사실은 조금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사실은 아이마켓 코리아는 조금 박스권의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이제 단기로 보시면은 좀 지루한 그런 종목이죠. 지금 매기가 좀 붙고 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조금 매기가 붙으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매수 주체들이 좀 많이 붙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매수 주체들이 요즘 조금 다른 종목으로 많이 가는, 쉽게 말하면 자동차 섹터나 아니면은 조선주나 이런 쪽 많이 가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은 약세 흐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아이마켓 코리아는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보면은 찍었던 구간이 28,500 구간인데요. 28,500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은 박스권을 흐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장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33,000원대인데 제가 그때 33,000원대 돌파하면 34,000원, 5,000원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역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은 28,000원대를 이탈한다면 손절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데 강하게 밑거를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밑거를 다는 경우는 좀 참으시고, 그리고 이제 28,000원 이탈한다면은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 가격 드리고요. 그리고 위로 보시면은 33,000원, 35,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조금은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말씀 잘 들으셨나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예. 비중 조절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한 50% 예, 정도 되시니까 다른 예. 종목 거래를 하실 때는 비중을 좀 30% 이내에서 가져가세요.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문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문자가 올라와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주가 흐름이 괜찮게 나오고 있죠. 아시아나항공 11월 5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9,6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0%나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저희가 진단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흐름이 뭐 1% 중반대, 뭐 거의 2%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손실을 좀 입고 계시다가 그래도 좀 많이 만회를 하셨습니다. 비중이 100%인데 이렇게 좀 물량이 확 터졌을 때 일부 물량을 정리를 하고 향후 수익을 기대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쭉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최근에 좀 매기세가 좀 붙고 있죠.
붙고 있고 이 종목은 지금 얼마 전에 찍었던 1,300원 구간입니다. 1,300원을 돌파를 못하면서 결국은 주가는 좀 하락했는데요. 어제 부분에서 조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10,000원을 찍었다 조금 하락하다가 오늘 좀 반등이 일어나는데요. 조금 지금쯤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9,650원 같으면 거의 뭐 매수가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10,000원 선 돌파하면요. 10,000원 선 올라오면 조금 비중을 줄여주십시오. 100%면은 사실 뭐 100%는 투자보다는 좀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종목을 100% 한 종목이 100% 실으시면은 좀 손실이 입으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비중을 여기서는 대폭적으로 10,000선 올라오면은 대폭적으로 여기서는 한 70% 정도는 줄여주십시오. 일단 30% 정도 가져가시고요. 네. 지금 10,000선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요 조금 더 보시면서 1,300원 돌파해야 됩니다. 원래 신고가죠. 원래 신고가 1,300원 돌파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수요가 겨울철 수요가 항공주에 대한 수요가 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시면서 1,300원 돌파하면은 11,000원 구간에서는 반드시 매도를 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드리면요 얼마 전에 밑거리 달았던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밑거리 달았던 부분 8,800원, 8,900원 선에서는 여기서는 비중을 갖다가 한 50% 줄여주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앤센 증시 저희가 다양한 종목 상담까지 해봤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역시 여기에 동조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 오르면서 1955를 가리키고 있고요. 장중에는 1960선 가까이까지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0.3% 오르고 있고요. 52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40전 오르면서 현재는 1114원 70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